안녕하세요. 얼마 전 일본에 거대 태풍 하기비스가 다녀가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는데요. 사망자 및 행방불명이 75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에 달할 정도로 큰 피해였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하기비스 태풍 특별 예산까지 편성해서 피해를 복구하느라 엄청 바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구호 성금과 물자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임원진이나 직원 할 거 없이 하는 얘기가 최근 한일 관계가 나빠져 불매운동까지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 성금을 모으자고 누가 말을 꺼낼 수 있겠냐라고 했고,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연합회인 주일한국기업연합에서도 우리도 같은 일본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성금을 낼 의사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기업 관계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했는데, 주로 삼성, LG, 현대, SK 등의 대기업 관계자들이 대체로 하는 말은 일본이 한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는 상황이라 성금을 보낸다면 비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정부 입장과 국민 여론과 반대로 행동하기는 어렵다. 라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상당한 액수의 성금과 구호 물자를 보냈는데요. 그 당시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태도는 선의로 도운 한국 국민들을 아주 허탈하게 만들었었죠. 이때 있었던 일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 성금을 보내지 말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국내 한 소설 작가 한 분이 주장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잠시 읽어드리면, 예의를 차리지 말라. 아첨하는 자나 약자로 오해받기 쉽다. 만약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들은 바로 밟으려고 든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주지 말라. 왜냐하면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 너무 많은 음식을 차렸다며 오히려 충고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문 기사들 중에 SK그룹이 약간의 태풍 피해 성금을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라고 말하는 언론사들을 몇 군데 봐서 이건 또 무슨 일이냐 하고 알아보니까 SK 관계자의 해명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읽어보니 성금을 보낼 것이냐 논의를 한 적은 있긴 하지만, 만약 성금을 보냈다가 국내 여론에 엄청난 역풍을 맞을 텐데 어떻게 보낼 수 있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전에 태풍 때가 이름이 미탁이었는데, 이때 울진, 영덕, 삼척 등이 태풍 피해를 크게 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이때 SK가 국내 전국 재해 구호협회에 기부한 것을 두고 SK가 태풍 성금을 보냈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SK는 올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 때 10억 원을 기부했고, 2017년 포항 지진 피해 때는 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여튼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태풍 피해 상황이 심각해서 일본 동부지역 공장이나 상업시설, 교통시설이 폭우와 강풍 피해로 생산 유통할 거 없이 나라 경제 전체에 큰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또 도요타에서는 다카하마시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정보통신 쪽 대기업 히타치도 후쿠시마현에 있는 공장이 파손되어서 복구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했고, 이시카와 신칸센, 우리의 KTX 같은 고속열차인데 이 차고지에는 열차들의 3분의 1이 침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됐는데, 1년 매출 중에 대부분이 이번 단풍 시즌 관광으로 거의 가을철 한철 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태풍으로 단풍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일본 태풍 피해 후기와 한국에서는 성금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에도 수백억 원 정도의 물적 피해와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는 5명 정도라고 발표했었지만, 10월 16일 오전 집계에서 이미 사망자는 80명에 육박하고 물적 재산 피해는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물적 피해는 나가노 신칸센 차량센터에 침수된 120량의 객차로 객차 하나를 만드는데 약 30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침수된 객차는 폐차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객차 손실 3,600억 원과 침수된 부품과 정비시설을 포함하면 이곳에서만 4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 3일이면 복구된다고 알려졌던 도로와 철도의 피해도 극심해 163km 길이에 달하는 산리쿠 노선철도는 60세 곳의 철로가 유실되어 복구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내일철도 관광으로 유명한 하코네의 산악철도는 완전 복구에 6개월에서 1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여 지역 관광 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70개에 가까운 제방이 무너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주택들과 공장들이 지능물에 침수되었으며,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는 통계 집계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곳이 유실되어 임시 복구에만 1, 2주가, 완전 복구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되거나 물이 휩쓸려 못쓰게 된 자동차 역시 수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아직 미집계 차량이 많아 차량 침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들이 대규모 피해를 입었는데요. 하코네 등의 유명 관광지들이 적어도 수개월간 관광객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줄어든 한국 관광객이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던 일본 중부와 동북부의 대다수 관광도시들이 이번 태풍으로 직격탄을 맞아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큐슈 지역까지 포함한다면 일본의 관광 수지에 아주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관광 피해를 포함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지역들의 피해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커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 일본 정부에도 엄청난 고민거리가 생긴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19호 태풍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손실은 동일본 대지진을 능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 든든한 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재가 크게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왕의 즉위식이 한일 간에 어떤 계기로 다가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는 이번 주말 피해가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을 강타한 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10월 12일 밤부터 13일 아침까지 일본 전역에 1000mm가 넘는 폭우를 뿌린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지금까지 일본에서 총 72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성 폐기물이 태풍 때문에 유실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본의 신임 환경상은 제대로 된 대처는커녕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2019년 9월 아베 신조의 새로운 내각 구성 때 신임 환경상으로 입각한 고이즈미 신지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이즈미 전 총리의 둘째 아들입니다. 준수한 외모 덕분에 일본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총리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신조 총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입각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태풍 피해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 유실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방사능 폐기물들은 방수도 되지 않는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진 채로 태풍에 떠내려갔습니다. 해당 폐기물들은 방사능 오염이 된 후쿠시마 지역에서 제거된 나무와 흙 등을 비닐에 담아 쌓아둔 것들입니다. 2011년에 발생했는데 8년째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해왔던 것이죠. 2200여 개의 자루 중 몇 개의 자루가 유실되었는지 또는 태평양까지 흘러나갔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후쿠시마 주재원 미우라 히데유키 기자가 촬영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보면 방사능 폐기물을 담은 비닐봉지 포대들이 아무렇게나 떠다니고 터져서 유실된 모습입니다. 게다가 저 주변에 물이 계속 흐르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방사능 폐기물 주변에 물이 계속 흐르면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물에 계속 떠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물이 흐르는 곳 아래에는 논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암울한 현실에 적절한 통제가 없다. 왜 이런 건 보도되지 않고 트위터에 올라오는 거냐. 국가는 재해 예방을 한 것이 맞냐. 라는 등 분노와 우려가 섞인 댓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일본 정부는 엉뚱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방사능 폐기물 관련 책임자인 일본의 환경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된 것과 관련해 환경에 영향이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6개의 자루를 회수했으며 여기에 4자루를 더 발견해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회수된 폐기물은 용기가 파손되지 않아서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영상만 보아도 고이즈미 환경상이 이야기한 10자루는 좋게 넘어 보입니다. 게다가 방수도 되지 않는 비닐인 폐기물 용기는 얼핏 영상에서 보이는 것만 보아도 수십 개 이상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자로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와 고이즈미 신지로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이즈미 신지로의 과거 말실수까지 재점화되며 그간 외모 때문에 인기가 거품처럼 형성되었으며 실제 그의 정치적인 능력은 형편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이즈미 신지로는 일본의 환경상 자격으로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에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 황당한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는 기후변화 같은 커다란 문제는 즐겁고 멋지게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국제 무대에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너무 가벼운 대답을 내놨으며 창피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지로의 횡설수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17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관련 대책 발표에서도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토를 30년 내에 지역 바깥으로 반출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30년 후에 저는 몇 살일까 하고 원전 사고 직후부터 생각해왔다. 아마 건강하다면 그 30년 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마치 과거 싸이월드 시절 오글거리는 허세글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엄청난 인기로 일본 내에서 차기 총리까지 거론되던 고이즈미 신지로가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커다란 시련을 맞이한 가운데 일본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 하기비스에 따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이라는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떠한 대응을 보일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